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 나트랑에서 35일 여행을 하고 있는 시리스타일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겨울방학도 되었고 한국의 겨울이 너무 춥다 보니 따뜻한 나라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은 분들 여행 계획 많이 세우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의 나트랑과 달랏 아주 많은 분들께 인기를 받고 있는 관광지인데 이 두 곳 중에서 내가 어느 여행지를 선택을 하면 아주 만족도도 높고 재미있고 추억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여행지로 만들 수 있는지 그 5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나트랑에 갈까 달랏으로 갈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나의 여행지를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평소에 내가 바다를 많이 좋아한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시원한 산에 있는 숲에서 지내는 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여행지인 것 같아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나트랑의 해변인데요. 이렇게 내가 바다를 좋아한다면 나트랑을 여행을 계획을 하시고 나는 산이 좀 더 좋아 라고 하신다면 달랏을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나트랑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남부 지역에 있는 해변에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가 늘 항상 앞에 있고요. 여기에서 새벽 5시만 되면 현지인들이 수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 바다와 함께 늘 생활을 할 수 있는 휴양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날씨만 좋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이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할 수도 있어요. 달랏 같은 경우는 산이에요. 산지에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도시로 되어 있고요. 이 달랏은 예전에 프랑스의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더운 나라에서 휴양지를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관광지로 많이 가게 된 곳이 바로 피서지 같은 달랏이라고 합니다. 이 나트랑 같은 경우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현재 겨울인 나트랑에도 기온이 한 28도에서 30도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항상 여름 옷을 입고 있는데 달랏 같은 경우는 기온이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로 보기 때문에 한 11도에서 24도 정도의 체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 부분인데요. 베트남의 물가가 대한민국에 비해 좀 저렴하기는 하죠. 제가 예전에 다낭에서 한 달 살기를 했을 때보다 물가가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 베트남의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나트랑에 가든 달랏을 가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푸짐하게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숙소 같은 경우도 각각 다 개인 차가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비수기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나트랑과 달랏의 물가를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제가 나트랑에서 여행을 하면서 달랏도 여행을 같이 했었거든요. 두 군데를 굳이 비교를 한다면 나트랑이 달랏에 비해 물가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원피스 같은 경우도 이 나트랑에 있는 야시장에서 20만 동을 주고 샀거든요. 원래는 25만 동인데 흥정을 해서 20만 동으로 구매를 했는데 한화로 가격을 책정을 한다면 약 10,000원 정도의 원피스를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달랏에 있는 야시장을 가보니 그곳에는 정찰제로 다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피스 같은 경우도 10,000동에서 12,000동, 즉 5,000원이나 6,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물건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해안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관광지다 보니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격 형성도 도시에 비해서 약간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나트랑 같은 경우는 가격이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격이 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흥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달랏을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책정화된 표기의 가격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흥정을 하지 않아도 이미 현지인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표기화가 되어 있는
정찰제 가격을 보면서 베트남에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이 외국인에게 안 좋게 더 높은 책정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공평하게 정확한 가격을 제시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발라드에서 보았었던 가격 정찰제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흥정하는 거에서 조금 어렵다 또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관광지를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달랏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관광지인데요. 저처럼 긴 여행이 아니라 2박 3일이나 또는 3박 4일로 짧은 여행을 휴가 내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가볼 만한 곳을 검색을 했을 때 누구나가 다 갈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나트랑이 달랏에 비해서 가볼 만한 곳이 정해져 있어요. 즉 바다에 있는 휴양지 느낌에서 휴가를 좀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많이 가볼 만한 곳이 많지 않더라도 그냥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볼 만하다라는 곳을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달랏 같은 경우는 산지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숨어있는 명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볼 만한 곳을 검색을 했을 때도 나트랑보다 달랏에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체험과 또는 다양한 관광지를 가볼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관광지 유형이 아니라 힐링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나트랑에서 쉬면서 군데군데 한 군데씩 여행을 해도 좋고 나는 체험을 하는 걸 좋아해. 좀 액티비티한 부분을 관광지로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스케줄을 좀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여러 군데를 갈 수 있는 달랏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교통편인데요. 나트랑 같은 경우는 육지에 있는 평평한 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로 자체도 굴곡이 있거나 또는 오름과 내림이 있는 그런 유형의 지대가 아니라서 어디든 그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랩을 이용을 해서 다닐 때도 근거리에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트랑 시내권에 있는 곳에 숙소를 정하다 보니 시내권에 있는 다양한 음식점이라던가 마사지샵이라던가 또는 다양한 관광지를 시장 같은 데도 걸어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내가 그랩을 활용을 하지 않아도 도보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많은 것들이 있고 또는 내가 약간 나트랑 시내권에서 벗어나서 관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그랩을 이용을 한다면 모두 다 30분 이내이면 충분히 관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달랏을 갔을 경우에는 산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깎아지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말 굴곡이 많은 지형을 그랩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랩을 타고 이동을 했을 때도 30분에서 1시간 넘게 관광지를 찾아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교통편에 있어서도 조금 더 편리한 곳을 가고 싶다. 주변에 있는 근거리 부분에서만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트랑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조금 더 거리가 있고 그랩을 이용하더라도 더 많은 곳을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달랏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달랏을 좀 멀리 가는 곳을 관광을 한다라고 한다면 멀미약은 꼭 드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산지 유형을 계속 굴곡을 타고 다니다 보니 멀미를 해서 좀 힘들어하는 관광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니 꼭 멀미약도 챙겨서 달랏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숙소인데요.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곳이 바로 숙소라도 과언이 아닌 만큼 숙소를 정할 때 아주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트랑 같은 경우는 휴양지이고 바다에서 힐링하는 여행객들이 정말 많다 보니 숙소 자체도 깨끗하고 산지가 아니라서 벌레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저도 여름의 날씨처럼 더운 기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기나 다른 것들에 물리면 어떡할까 해서 약을 구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한 번도 창문을 열어놔도 벌레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달랏에 갔을 때는 제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5성급은 아니어도 그냥 어느 정도 숙소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침대에서 개미가 기어 나온다거나 벽에 있는 습한 곰팡이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다음날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도 같이 또 잠을 잤지만 그쪽에서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산지 유형이다 보니 벌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달랏의 숙소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곳이 없어요. 하지만 나트랑에서는 제가 정말 묵었던 이 숙소를 마지막에 같이 공유를 드리고 정말 가성비 좋은 숙소를 만나실 수 있도록 같이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나트랑을 갈까 달랏을 여행을 할까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여행, 행복한 여행, 추억이 가득가득 담긴 여행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다양한 베트남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